노다지 설전. 오늘은 그 방사성 의약품 개발 기업이죠. 셀비온의 미래를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셀비온의 전립선암 치료제가 과연 기존의 강자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를 넘어설 잠재력이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의 강점,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기회를 보면 셀비온의 성장을 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셀비온 기술 자체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워낙 험난하고 또 이미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적 우위라는 것이 실제 시장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이건 좀 별개의 문제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 보입니다. 오늘 아마 논의의 핵심은 셀비온이 내세우는 그 차별화된 안전성, 이게 과연 플루빅토의 시장 지배력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가, 이게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셀비온의 핵심 후보 물질, 이게 국내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죠. 암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 비율인데 이게 35.9%로 나왔습니다. 이게 경쟁 약물인 플루빅토가 미국 FDA 허가 당시에 보였던 29.8%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네, 수치 자체는 높죠. 네.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저는 안전성이라고 보거든요. 플루빅토는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한 40%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셀비온 후보 물질은 임상 이상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상 반응이 훨씬 적고 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구강건조증 같은 부작용 있잖아요. 이게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세포에 더 정확하게 붙이고 또 필요 없는 건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는 그런 독자적인 링커 기술 덕분이라고 하거든요. 장기 투약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루빅토 임상에는 아시아 환자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세비오는 국내 임상을 통해서 아시아인에서의 효과와 안정성을 지금 입증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공급이 좀 부족한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말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8년부터는 자체 GMP 시설을 가동해서 안정적인 생산이랑 원가 경쟁력 확보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데이터가 고무적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신약의 성공이라는 건 결국 대규모 임상 3상 결과하고 또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조건부 허가는 정말 말 그대로 조건부일 뿐이고 그 이후에 진행될 임상 3상에서 플루빅토 대비해서 비열등성이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아주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환경을 보면 플루빅토는 이미 연 매출 1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시장을 거의 장악했고요. 노바티스는 생산 능력 확대에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셀비온이 이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만 문제예요. 치료에 쓰는 루테튬 177, 이게 반감기가 짧아서 안정적인 공급이 아주 중요한데 자체 생산은 빨라야 2028년에나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그렇죠.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외부 위탁 생산 CMO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얘기하는 그 악티늄 225 기반 치료제, 이건 아직 초기 전임상 단계고요. 이 악티늄 225라는 동위원소 자체의 글로벌 공급망도 아직은 좀 불안정해요. 머크의 키트로다랑 병용 임상하는 것도 글쎄요. 과거에 키트로다가 다른 전립선암 병용 임상에서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임상 3상이라든지 경쟁 환경의 어려움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ORR 수치뿐만 아니라 이 개선된 안전성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나 환자에게는 정말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플루빅토 치료를 좀 망설이거나 아니면 중단해야 했던 그런 환자들에게는 셀비온의 치료제가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기술적 차별성이 시장 가치로 이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성 데이터가 인상적인 건 맞습니다만
이미 플루빅토가 표준 치료 지침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기존 처방 패턴을 바꾸는 게 과연 쉬울까요? 특히 출시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환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후에 임상 3상에서 아주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글쎄요, 시장 침투가 좀 더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플루빅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셀비온에게는 오히려 초기 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국내 식약처에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준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8년에 자체 생산 시설이 가동되면 그때는 공급 안정성 문제는 해결되고 원가 경쟁력도 갖추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악티늄 225 파이프라인이나 병용 임상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시장 기회에 유효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28년까지는 아직 한 2, 3년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루테튬 177 공급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BMS나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M&A를 통해서 이 시장에 정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이들 기업과의 자금력, 연구개발 역량, 또 생산 능력 경쟁에서 셀비온이 과연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기술적 차별성이 이 모든 경쟁 열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셀비온이 분명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임상 이상에서 보여준 데이터, 특히 안전성 측면의 강점과 그 독자적인 링커 기술은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아 시장이라는 구체적인 초기 타겟이 있고 또 자체 생산 계획 같은 사업 전략을 고려할 때 저는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첫 매출 발생 시점하고 또 후속 파이프라인이 진행 과정을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셀비온의 기술력과 초기 성과는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의 최종 성공과 또 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착까지는 여전히 많은 허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상 3상의 성공적인 완료, 또 안정적인 동위원소 공급망 확보, 그리고 거대 제약사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셀비온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양측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셀비온의 미래를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